결국에는 2시를 기점으로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낙폭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자료를 투자텔미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의 다음 단계를 함께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간대별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인조이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오늘 게임 주액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폭삭 속았수다 오늘 사막 최종화가 공개가 됩니다. 중국 황구시보에서도 폭삭 속았수다에 대해서 극찬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다행히도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확산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고용이 2시를 기점으로 이 기사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살펴볼 텐데 조선주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선주의 조정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다시 승선을 해야 하나 이런 얘기가 오늘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중국 선박 수수료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투자텔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서명을 하기 전 절차인 공청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미국이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조선사의 수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국을 제외하면 상선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중국산이 아닌 중고 선박 수요가 이 업계 내에서는 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한국산 중고 선박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한국 조선업계의 신조선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미국의 선박 수수료 부과 정책을 계기로 선박 발주의 방향성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엑슨모빌도 미국 항만 수수료 청문회 및 정책 변화를 앞두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 조선소 LNG 벙커링선 계약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이슈는 시장에서 해운주들의 수혜를 점치는 언급이 많았었는데 오늘 조선 쪽의 수혜에 대한 기사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시장 안에서도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주 주가 흐름을 짚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빨간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구간 0.59%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네, 고영이 자체 개발한 뇌수술 의료 로봇이 이 4월에 드디어 미국 대형 병원에 첫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은 뇌수술 로봇이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판매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시장에 존재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게 됐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이 로봇은 미국 현지 출하를 위한 마무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은 원래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국 시장 초기 진입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직접 관리를 통해서 시장 기반을 앞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뉴스가 정확히 2시 부근에 떴었거든요. 하락세를 그렸던 고용의 주가는 순식간에 낙폭을 줄이면서 1% 넘는 상승권으로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주가는 반짝 반응에 불과했네요. 다시금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주가 내림세를 보이며 1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국내에 곧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관련법 개정안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업계 내에서는 상반기 내 그러니까 6월쯤에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기존의 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위성통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압도적인 속도로 위성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 시장 진출을 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정확한 시기 아직 스페이스X 측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조심스럽게 상반기 내로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이벤트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투자텔미 이슈로 골라봤습니다. 스타링크 관련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 쪽으로 특화되어 있거나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제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싹 추려봤고요. HVM, YJ링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컨텍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가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뉴스에 집중을 해서 시장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종목 뉴스에 대해서는 먹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이유인 관세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기업 가치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던 관세 이슈 사실 지난 주말에는 자동차는 어떤 산업 관세보다는 상호 관세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을 안도했던 건데 지금 엊그제 이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자동차 관세가 반도체 또 제약 바이오 이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거는 유럽이나 캐나다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내에서 타격도 크고 사실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볼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우려감이 있죠. 다만 지금 그런 미국의 종목들이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 종목들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정치적 리스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 협상을 통해서 조정받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당장 25%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5%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런 것 대비해서 종목은 좀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가 좀 과하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어느 정도의 좀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또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보는 게 맞다. 그럼 다음 주면은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 또 정책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거로 보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아침에 한 말을 보게 되면은 이 자동차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3일부터 미국에 입항하는 물량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이기로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관세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음 주 4월 2일 전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인도가 협상이 시작됐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 협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 관세는 중국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중국과의 어떤 협상 기대가 또 남아있는 것만큼, 지금 어떤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매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거시적인 부분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 빠져있을 때, 오히려 저가에서 한번 전략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저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차분하게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는 나중에 다시 올라갈 종목들은 뭐냐? 대부분 우량주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업황에 대한 전망이 확실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결국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떤 품에 이런 부분 동참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실적이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록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을 실적과 이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랜만에 게임주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게임주에서 게임을 내놓고서 상당히 좀 주목받았던 기업인데 현재가 56,000원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작년 실적을 봤더니 시프트업의 매출이 2,199억, 영업이익은 1,480억. 그러니까 이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그만큼 이 개발비가 다 들어간 게임들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BP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매출이 다 이익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인기만 있다면은 상당히 또, 이익이 상당히 좀 커지는 뭐 그런 모습인데,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씩 늘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게임주가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해외에서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으로 지금 매출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니케라는 게임이 대박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데,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중국 게임 시장이 181조 규모거든요. 미국 게임 시장이 187조, 중국은 181조에서 이 게임을 이제 양분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을요. 근데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은 사실 판호가 잘 안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부터 지금 중국이 어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시프트업의 승리하신 니케도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중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정말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 시장에 들어가니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한 사전 예약자가, 오늘 오전 기준 53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 여기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것이고,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 이상의 해외 매출인데, 여기서 중국 매출까지 추가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니케이부터 또 2027년 출시를 목표로 이 프로젝트 위치스라는 이 차기 게임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들 중에서는 또 가장 우량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매출과 이익이 늘고 있고, 어찌 보면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게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주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시프트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2,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크래프톤이 물꼬를 튼 걸까요? 시장에서 게임주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시프트업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방 일정 어떻게 되실까요? 네, 4시에 고려 방송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진첨단 소재,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하고 있죠. 일단은 이 CNT 도전제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시장이 괜찮아지면 올라갈 종목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어 들어오시면 되고요. 4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할 거고, 저는 내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